네, 오늘도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습니다. 오늘은 1636님의 사연입니다. 보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도체 주식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 중인데 연초에 반도체가 쉬어가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나 다른 섹터에도 투자해볼까 고민됩니다.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종목들을 보시면 정말 반도체 대부분이 있습니다. 반도체 세 종목 그리고 일진파워, 원전주 하나 들고 계신데 이 비중 60% 대부분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메커스, SFA 반도체, TS 이렇게 들고 계신데 SFA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 대장주들도 조정권이라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포트 분석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주요 고민이 2차 전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주도주로 꼽힌 업종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우리 시청자분은 2차 전지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?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굳이 담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실적이 좀 다 좋지는 않게 나올 것 같아요. 일부 기업 빼고는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것 같아서 실적 시즌이 오히려 지나가고 나서 좀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고요. 일단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게 한해서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당장은 굳이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감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급할 거는 없어 보여요. 오히려 반도체 쪽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지금은 관심 있게 내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쪽으로 판단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한 이제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알아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할 타이밍은 좀 더 시간을 두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. 2차 전지 종목을 지금 당장 담기보다는 종목들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대응 전략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리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. 사실 HBM 종목들이 좀 날아갈 때 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거든요. 이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 지금 필요할까요? 우선 메커스나 SFA 반도체나 TS나 그냥 비슷비슷하지 않나라고 네. 보여집니다. 그나마 좀 올라갔던 게 SFA 반도체인데요.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섹터가 올라야 됩니다. 2차 전지가 올라야 되고요. 반도체가 올라가야 됩니다. 지수 많이 빠졌어요.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세 종목을 다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손실권역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. 다른 쪽 업종이나 섹터들을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반도체 쪽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섹터를 산다라면 전 저기다 제약주 하나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세 종목 다 지금 보유 의견 주셨고요. 추가 매수 타이밍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약바이오 추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지금 원전주가 한 종목이 들어있거든요. 일진파워가 있는데 이 종목도 약간은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에요. 비중도 꽤 있으신데 일진파워는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, 본부장님? 사실 원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가 또 밀고 있는 사업 정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. 일단은 지금 외국인 수급도 일단은 4일간 좀 잡히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매수 금액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일진파워를 제가 이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매수가 부분이랑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아직 1,000원 정도 차이가 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단기간 슈팅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일단은 지금
121선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지를 해주면서 또 종료를 해준 상황, 마감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아무리 못해도 저는 한 13,000원대까지 한 2년선까지는 한번 물량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만약 일진파워가 현 부근에서는 사실 13,000원대를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이상 좀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원전 쪽 관련한 좀 이슈가 좀 나와줘야겠죠. 근데 원전 쪽 관련한 이슈가 지금 현 시점에서 다소 나오기에는 좀 시기적인 부분을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슈팅이 나오면 13,000원대 매물을 테스트하고 다시 납포를 키울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는 이제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한 13,1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 부근대 오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원전주인 일진파워는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 그때 매도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요.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 그렇다면 메커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메커스 매수가가 11,600원에 비중이 20%, 비중도 꽤 들고 계시는데 메커스가 최근에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좀 내려앉는 상황이거든요. 메커스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? 일단은 비중이 한 20% 되시고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메커스는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쪽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12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한 이 자리에서 갑자기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나 월봉으로 봤을 때나 지금 약간 주봉상에서도 지지 구간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만간에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시에는 메커스도 추세를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. 최근 조정 흐름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에요. 그냥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확대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보유하고 계시다가 탄력 나오면 13,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그때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메커스는 추가 매수 작전보다는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좀 기대를 갖는 자리에서 조정을 보여줬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. 그럼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원전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지금 일진파워가 매수가가 13,000원에 비중이 15%인데 원전주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좀 긍정 의견이실까요?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네.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온 섹터가 없어요. 일진파워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전 이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게 된다라면 이 원전 쪽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원자력 쪽도 흐름들이 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진파워를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 이외에 보게 되면 뭐 한전기술이 좀 더 낫지 않을까. 좀 굵은 주식으로 하신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진파워는 그냥 뭐 가져가셔도 충분히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진파워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TSE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. TSE가 매수가 48,000원에 비중이 30%로 제일 높은데 TSE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F는 가고 S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TSE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? 일단 지금 뭐 반도체 쪽 포트가 좀 세 종목 정도 되더라고요. 일단 뭐 메커스 쪽은 비메모리 쪽이고 TSE나 SFA 같은 경우도 후공정 쪽 관련한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지금 SFA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로 좀 상승해줄 수 있는 테마가 현재 좀 붙었었던 상황이고 TSE가 이제 일단 생각보다 저는 SFA 반도체보다는 좀 시세 탄력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웨이핑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뭐 산업에 대한 개발 부분들이나 뭐 성장성은 분명히 나와주겠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주면은 당연히 TSE 쪽도 충분히 수혜는 볼 수 있는
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추세가 좀 깨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단기 추세를 일단은 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면은 일단 좀 나쁘지가 않았을 텐데 일단 지금 뭐 일봉상에서는 중장기평을 전부 다 이탈을 한 상황이고 뭐 월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도 일단 저는 생각보다 좀 시세는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.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어서 일단 저는 46,000원대까지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길마저도 TSE가 지켜주지 못하면은 저는 그 밑에까지 하방까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6,000원대 근접하게 좀 이격을 줄여드는 캔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TSE 쪽에 굳이 비중을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이유는 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. AI 수요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의 TSE를 매수를 한 게 아니라면은 일단 TSE 같은 경우는 좀 기회비용이 좀 아까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조정폭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51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단은 열려 있습니다. 51,000원대까지는 상단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1,000원 근접하게 도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일단은 좀 물량을 일부분 한 15% 정도, 20% 정도 좀 물량을 줄인 다음에 그 위에 좀 돌파 흐름이 나오면은 상단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하락 기조가 조금 더 저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저는 좀 그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. 대응 전략 만드실 때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. 이렇게 자세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함께했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